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여야가 총선을 위해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공천 실무 작업을 이끌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일 대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구상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여야 시각에서 풀어봅니다. 11월 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외관 진출로 따라서 2km 정도 정체를 보이고요. 중부 내륙지선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일대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일대로 답답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팔달교 위쪽으로도 도심으로 나오는 차량들 가득 몰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아양교 양방향으로 지체되고 있고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2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구마로 동볼리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으로도 답답하고요.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와룡로 볼리내거리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쌀쌀한데요. 내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 모레는 일교차도 다시 커지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경북 영주와 봉화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여전히 경북 동해안과 일본 경북 북부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는 15도, 김천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0.3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산책로 조성을 비롯해 하천 정비 사업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금호강 고모지구 파련습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참매와 검독수리가 목격됐습니다. 이로써 앞서 발견된 종을 포함해 파련습지에는 14종에 달하는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14종이나 발견이 됐군요. 예, 재작년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당시 수달과 삭, 원앙까지 법정 보호종 3개 종만 발견됐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인데요. 네.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법정 보호종 서식이 확인된 습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다면서 파련습지가 야생동물들이 숨은 서식처이고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이달 중순에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는 이른바 거짓 부실검토위원회를 여는데요. 거짓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행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또 여기서 법정 보호종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련습지 개발 사업에 변화가 있을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 줄어든 10조 5천억여 원으로 편성해 어제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 예산안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세수가 워낙 줄어가지고 마른 수건도 짜야 할 상황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2,940억 원 줄고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역시 181억 원 줄어든 여파인데요. 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자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유지, 약자 복지 강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미래재원 확보 등 이른바 예산 편성 3대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고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를 위해 복지 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취약계층 관련 예산 어떤 부분이 반영이 돼 있나요?
예, 우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465억 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씁니다. 또 대구의료원 기능 보강 및 전문 인력 보강에 146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526억 원, 부모급여 1,618억 원 등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키웠습니다. 대구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대구 인쇄산업이 역사가 담긴 남산동 인쇄골목이 재개발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산동 인쇄골목은 1930년대부터 형성돼 1990년대 전성기에는 2천여 개 업체가 몰려든 곳인데요. 출력이나 인쇄, 후가공, 제본업체가 모두 모여 있어서 납기가 빠르고 소비자 선택권이 폭넓은 장점을 갖췄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17년째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노후주택과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업체만 생겨서 다수 업체가 모였을 때 만드는 집적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현재 인쇄 골목에 남은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400여 곳으로 전성기 20% 수준인데요. 올해만 해도 10곳 정도가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인쇄산업은 도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인쇄업체들은 다른 곳에 털을 잡기도 어려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만큼 많은 업체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지난 9월부터 인쇄골목 보존회를 설립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대구 근대골목 투어 코스, 또 남산 백년 향수길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인 가치도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해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예, 이미 이곳 정비사업구역 토지주 중 절반 정도는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이 결과를 시에 제출할 방침인데요. 대구시도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죠. 남산동 인쇄 골목이 출구를 하루빨리 찾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 등 반환부지에 조성될 문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미군 반환부지 문화공원 조성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내달 22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 26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네, 캠프워커 헬기장이랑 활주로가 반환이 되죠. 대구 도서관도 지어지고요. 예, 대구도서관 옆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문화공원을 마련해 도심 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이번 용역의 핵심 과제인데요. 기념광장, 잔디밭, 휴게쉼터, 녹지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남구에는 앞산공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근린공원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서구 원대동에 국내 책방 운영을 하고 있고 소규모 출판을 같이 하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독서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출산하고 이제 육아를 거치면서 나만의 시간이 되게 간절했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책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쨌든 책하고 연관이 되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고민이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책방을 열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늘 종이책이 위기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책을 직접 쓰고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쓰지 했었을 때 나는 이제 여성이고 일하는 엄마이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목소리를 좀 내고 싶다라는 취지로 첫 번째 책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출판 등록을 하고 이제 주로 책방 안에서 기획을 한 책들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책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책을 읽어갈 거고요. 책도 만들지만 어떤 거창한 목소리보다는 아주 작고 뾰족한 목소리를 담는 그런 책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고 싶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정혜용 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분이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이 대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메가시티, 이제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띄우면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메가시티의 필요성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이 논의가 나온 배경을 보시면 네. 교통 문제 아닌가요? 예, 뭐 김포시가 네.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또 경기 북부 분리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는 끝에 이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해서 어떤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주민 편의성을 좀 현실적으로 김포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랑 뭐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쪼개지기보다는 합쳐서 좀 이 통합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아마 뭐 김포시장도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함께 뭐 연구 단체도 만들고 연구를 하자라고 네. 했고 시민들도 대체로 많이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김포시를 시작으로 이제 인근 지역도 우리도 좀 너는 할 것 포함시켜라 없이 이렇게 다 이제 하는 서울로 분위기라서 그래서 이게 불이 그러는데. 붙었죠. 네. 사실 뭐 서울시를 뭐 끝없이 확장하자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서울권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경기도라는 곳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으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걸 한번 해소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행정구역 단위 전체를 한번 놓고 생활권 위주로 생활권대로 재편을 해보자. 그 그런- 와중에 메가시티라는 예, 구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지방도시도 뭐 그러면 뉴시티 해가지고 이름으로 지방도시들도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여러 메가시티를 그런, 만들어보자. 그게 뭐, 국힘의 이제 그런 큰 계획입니다. 구상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와 네. 국힘은 똥볼을 세게 찼다. 헛발질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정책이에요. 지금 총선용으로 꺼냈는데 이게 문제점이 엄청나게 도출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의 시대거든요. 어떻게든지 비수도권의 발전을 요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구를 비롯해서 우리 17개 광역시도 수도권 빼고 말입니다. 다 요원하는데 이 엉뚱한 발표를 떡해서 국민 혼란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도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 권역별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서울은 지금도 빨대다 이렇게 했고 또 국힘의힘 인천 유정복 시장도 서울 편입은 실은 불가능한 정치쇼다.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우리 군의군 편입을 쭉 지켜봐 왔는데 네. 군의군 편입도요. 그 23,000명이거든요. 여기도 군수, 군의회,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수많은 절차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대국민 사기 코미디다 이렇게 반대 딱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표를 의식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강 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이제 당내에도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국민의힘 엄청 당내에도. 있죠 지금. 아니요, 뭐 일부 있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논의가 나오고 난 뒤에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행정구역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행정구역 개편 안들이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뭐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 전국을 광역단체 말고 일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60만씩 묶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건 뭐 좀 그런 꽤 시간이 흐른 행정구역 거고. 단위를 그렇게 개편을 해야 지방 자족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죠. 그냥 넋놓고 있었고 그리고 수도권 중심인데 김포가 서울로 들어간다고 해서 수도권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좀 찾아가지고 대구도 지난 뭐 이미 3년 전에 이제 유보되기는 했지만 네네네네.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라든가 네. 또 경상과 대구 통합 문제 이번 뭐 이제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메가시티 있죠. 구상을 보고 어떤 저희 기자가 군의가 쏘아올린 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겠냐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비수도권 지역까지 논의가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가능성. 수도권이 경기도, 서울 이거를 수도권이라잖아요. 그쵸. 이게 인구가 대한민국의 50%가 넘어섰어요. 51% 지금. 네네. 51% 넘어섰는데 또다시 또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 정책은 홍 시장마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론도 반대가 대충 보면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반대가 한 6, 찬성이 한 3 정도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부울경도 네. 내가 메가시티 부울경 하려고 특별연합 해가지고 네네.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어느 정도 얼개가 다 갖춰졌는데 지난 없었죠. 지방선거에서 국힘의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쭉 되면서 재정경비만 지출될 뿐이다. 옥상옥이다 하면서 경남도의회 울산의회에서 또 그리고 부산시의회마저도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안을 의결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이게 폭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확산되기가 어렵다. 이거 지방은 이런 걸 해야 되고 네. 서울은 조직론에 있어서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분할을 시키는 게 맞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처럼 경기 북도, 경기 남도로 네. 나누고 좀 힘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집중화돼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하고 또다시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는 근데 이제 진짜 무슨 서울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생각이 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그 아니 저 이재명 대표도 아니 지금 민주당 입장을 입장은 말씀 대구 못 민주당의 하잖아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지금 핵폭탄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생활은 서울에서 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잠만 베드타운에서 자는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자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와 서울이 둘이서 뭐 나누어 살든 합쳐서 살든 그건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우리도 그 여파를 받아가지고 지방 발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가 이거 뭐 부울경 통합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뭐 밤나라 배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두 마디를 더 보태고 싶어요. 네. 이렇게 수도권 일극화 체제가 되는데 대구 12명 국회의원은 꿀먹은 버거니처럼 아무도 말 안 하고 윤재구 원내대표는 여기 찬성을 하고 있어요. 또 용산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시책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듯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던져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이기는 소 우리 소 이런 식으로 정책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쫙쫙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시각들이 아마 이게 정치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혁신이 얘기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제 네. 총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혁신이 있으니까. 계시네요 지금.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 내일 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 내일 일정 어떻게 될까요? 예, 내일 이제 아침 9시 반에 네.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들 네. 또 뭐 청년들 만나서 간담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청년 간담회 예, 예. 개최 예정이고요. 뭐 그리고 뭐 그 이외에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이제 청년들 만나러 이제 홍 시장을 와서, 만난다거나 이런. 홍 시장은 만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제 뭐 통보된 바는 없는데요. 아마 뭐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인요한 혁신 혁신위원장이 되고 1호 혁신안이 홍준표 시장, 이준석 사면, 대표 네. 이제 징계 취소 네. 이거고 2호 혁신안이 현역 평가 후 20% 공천 배제 그리고 원정수 세비 감축이랬잖아요. 그리고 보태기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으로 물러나라. 3선 이상 수도권 출마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볼 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뭐 낙동강 하루세로 뒷전으로 물러나고 수도권으로 가라 이런 말은 맞는데 지금 또 다른 원정수는요. 미국 빼고는요.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국민 대비 적어요. 그래서 네. 일부는 조금 10% 정도 증액해야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감축이 아니라 증원해야 된다.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런 분을 하는데 하여튼 혁신안을 쭉 내놓았는데 내일 뭐 홍 시장 안 만나겠습니까? 홍 시장도 뭐 만나서 뭐 내일 마이너스 혁신안 되는 거 없잖아요. 발표가 또 있겠죠. 같이 아니요, 배석하시겠네요. 혁신은 논의를 하는 거고요. 논의만 내일은 있나요?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그 주제가 다양성, 이제 청년, 여성 이런 분들을 네. 좀 다양하게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뭐 이런 방안을 하는데 특히 이제 대구에 와서 지역의 지방대생들의 또 어떤 어려움 네. 또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경청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주에 위원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 다녀오신 거 아닌가요? 예, 국회 갔다 오는 이야기 전에 네. 임요한 혁신안은 제가 이게 실행 가능성이 낮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혁신안이요? 아니 1, 2, 3은 다 1, 2, 3 다요? 용산과 교감하면서 이 혁신을 내놓으면 실행 가능성이 있다 이래 싶은데 지금은 이 교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용산하고 반짝 교감한다 그러면 주문받을 또 뿌이다. 조종 당하고 있다 그러실 거고. 그뭐 근데 이 지난번 뭐 민주당의 혁신이보다는 아마 더 혁신적으로 유인 위원장의 열심히 행보를 잘 할 거라고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좀 응원해 주세요. 네, 네, 너무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네, 좀 국회 응원. 맞는 말도 하고 계시는데 응원할게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 10월 30일 날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위원들을 만나 특히 서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났고요. 서 위원장 네. 예, 그분이 사돈댁이 우리 대구 수성구라는 것도 알았고 김문규 국토위원장님은 부인이 대구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연을 총동원해서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될까요? 대구 예산 좀 주의소 하면서 네. 내가 간청했고요. 네. 김종민 정무위 간사 이병훈 의원 문체위 예산 소위 의원도 만났어요. 그런데 네. 예결위 간사가 네. 국힘은 송원석 의원. 송원석 의원인데 우리는 강훈식 의원인데 이분이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대구에서 이렇게 애쓰는 게 감명받았다. 대구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오시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모레 네. 11월 9일에도 김성주 의원, 박정원 정책위 의장 이계호 의원 또 만나러 또 국회에 갑니다. 여야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이 국회 캠프까지 또 차렸더라고요. 네네. 지자체들이 다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의원들과의 공동 대응이 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제 국민의힘이든 우리 민주당이든. 강민구 위원장께서 네. 저렇게 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발벗고, 올라가서 발벗고 네. 나서 주셔서 고맙고요. 네. 뭐 우리 대구시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시피 이 지역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이번에는 이제 양금희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캠프를 차리고 또 뭐 경북은 또 송원석 간사가 계시니까 그쪽에 차려가지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보다 한 2,300억 정도 좀 적게 반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뭐 통상적으로 보면 예결위 마지막 이제 개수 조정 과정에서 좀 더 넘어설 수 있도록 뭐 열심히 뛰어다니지 지금 않을까 분위기가 싶습니다. 다 감축하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는 예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지역화폐 예산하고 지역화폐. 연구개발 R&D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역화폐는 대구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작년에도 전액 삭감했는 걸 민주당에서 4,700억을 삭감했는데 3,500억 정도를 살려가지고 이래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살려야 되고 또 그 R&D 예산은 2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대구 분담금이 계속 줄어요. 6.1%에서 3.8%까지 줄어 있는데 이거마저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려가지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OECD 국가의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이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됐는데 이걸 삭감하면 어쩐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네, 대구로페이와 R&D 연구 예산 꼽아주셨고. 뭐 대구로페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론이 또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많습니다. 그건 조금 뭐 저는 좀 유보적인 생각이고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라든가 아까 이제 같이 R&D 예산인데요. 지능형 반도체 개발 실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R&D 예산이 대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제 그 5대 신산업 네네, 뭐 이 신산업 부분하고 관련. 연결이 되니까 좀 네네. 꼭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대구 TK 신공항 관련해서 예산을 100% 다 받아내야 네. 내년에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제 총선기획단 구성했고 이보다 먼저 총선기획단 출범식 민주당은 어제 첫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이 되셨고 네. 유능한 민생정당,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문호 개방,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 발굴 등을 해서 네. 출범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박병선 육선하신 대전의 박병선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것은 벌써 우상호 의원, 오영환 의원에서 민주당은 벌써 불출마 의원은 3분으로 늘었거든요. 네.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정책을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청년, 여성 이런 아주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또 여러 이제 좀 뭐 그동안 혁신이 안건들이 혁신의 안건들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지켜보시죠. 뭐 우리 당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 민주당의 지난 2020년 총선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뭐 많은 의석수를 뺏기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총선 얘기도 있고 또 확신합니다. 국회 또 가시니까 저희가 예.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예산 얘기도 조금 더 심도 네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 정혜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워져서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구의 낮 기온이 15도 예상되고요. 경주, 포항, 영덕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가 73%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